번은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집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 집 아닌 척 지나갔다고요. 왜 그랬어? 하고 물으니 집이 너무 낡아서 창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아이가 어렸을 땐 그저 엄마가 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따라다녔는데 초등학교 5학년쯤 되니 이제 부끄러운 것을 좀 아는구나. 친구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전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요. 아이한테 이런 말을 듣고는 정말 하루라도 지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루하루 우리 아이는 집에 올 때마다 주위를 살필 것이고 주눅이 든 상태로 그렇게 등하교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 우리 아이 5살 때 이혼을 했는데요. 이혼 협의 과정에서 위자료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자기 명의고 저는 결혼할 때 혼수를 준비했으니 그간의 감가상각비를 고려해서 1,000만 원만 주겠다고요. 제가 모아놓은 돈이 없었기에 집을 얻지 못하고 부모님 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살림을 그대로 두고 나가는 조건으로 아이와 함께 1,000만 원만 받고 나왔습니다. 진짜 웃기지 않나요? 기가 막혀서 웃음만 나오는데요. 그래, 그런 사람이니 내가 이혼을 했지 하고 위안을 하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면 5,000만 원은 무난히 받아주겠다고 그랬었는데요. 그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아이가 상처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더 많을 텐데 그 몇천만 원 때문에 감정 낭비에 또 긴 시간 맞닥뜨리고 싶지 않아서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혼해주겠다고 할 때 얼른 이혼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친정집에 아이랑 함께 들어갔는데요. 결혼 전이랑은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결혼 전엔 어떻게 부모님과 몇십 년을 살았지 싶을 정도로 부모님과도 참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게 저 혼자일 때와 아이가 생기고 나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아이한테 섭섭하게 하는 것만큼은 절대 못 참겠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 아이가 교회 유치부에서 배운 찬송을 율동을 하면서 목소리 높여 찬양을 했는데 그것도 의자 높이 올라가서 아주 자랑스럽게요. 하나님이 보시면 정말 기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런 노래 부르는 거 아니다. 그 당시엔 저희 어머니도 신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크리스천인 저를 받아들이기를 상당히 꺼려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 부모님 댁이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세를 들이실 때도 종교를 보고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같이 사는 크리스천인 제가 얼마나 껄끄러우셨겠어요. 결국은 그런 부모님 덕분에 약간의 도움과 대출을 이용해 원룸 전세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땐 제가 법정 한부모 가정이었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제로였습니다. 이렇게 전 법정 한부모 가정이었을 때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도 이왕이면 나중에 커서 나라를 위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처음으로 아이와 제가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기쁨도 잠시 아이가 어느 날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아이 7살이었는데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우리 집을 보고 아기돼지 삼형제 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우린 다가구 원룸 주택이었는데 벽돌집이라서 아기돼지 삼형제 집이라고 한다는 거죠. 정말 우프죠. 귀엽고 예쁜데 그 말이 너무나 슬픈 거 있죠. 아이의 이 말에 가슴이 쓰리던 차에 아이 아빠가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아이의 말을 들은 건지 학교 근처에 아파트 하나를 전세로 얻어줄 테니 자신한테 방 하나만 내어달라고요. 진짜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를 위해선 내가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흔쾌히 승낙을 했는데요. 아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한 번은 화장실에 앉아 볼일을 보면서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집 대궐 같아. 왜? 넓잖아. 그런데 전 그 말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이혼하기 전엔 33평에서도 살았었는데 그런 기억은 하나도 없고 아이의 기억엔 그저 작고 허름한 원룸만 기억하고 있는 거죠. 23평 아파트를 대궐 같다고 하니까요.
그치만 사람 고쳐서 못 쓴다고 하죠. 다신 속지 않는다고 결심하며 또다시 아이와 독립을 했는데요. 마침 아이의 학교 근처에 좀 낡았지만 가격 대비 평수가 괜찮은 구옥이 있어 바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물론 대부분 대출이었고 무이자였습니다. 나름 실내를 깔끔히 꾸미며 만족스럽다 생각했는데 아이에겐 외관상 낡은 집이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낡은 집이 부끄러워 아는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우리 집 아닌 척 지나쳤다는 아이의 말에 열심히 집을 알아봤는데요. 당연히 서울에선 무리더라고요. 죽어도 전학은 가지 않겠다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서 등하교 가능한 거리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얻게 된 집이 부천시 역곡에 있는 빌라였습니다. 빌라는 전세와 매매가 거의 비슷하죠. 마침 위치나 또 환경으로나 또 가장 중요한 건 집 컨디션이죠. 이 조건들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진짜 탈탈 털어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엔 꿈나무 적금이라고 해서 10만 원을 적금 넣으면 10만 원을 매칭해주는 좋은 그런 서울시 정책이 있었는데요. 기간이 좀 되다 보니까 목돈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모은 적금도 깨고 보험도 깨고 동생한테도 빌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귀했던 건 우리 딸이 세뱃돈으로 300만 원 정도를 모았었는데 그것까지 본인이 아낌없이 흔쾌히 내놓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먼지 털듯 탈탈 털어서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우리의 보금자리에서 2년 6개월 정도를 서울로 등하교 또 저는 출퇴근하면서 지냈는데요. 아이 진학 문제도 있고 해서 결국은 다시 서울로 입성하기로 했습니다. 또다시 서울의 높은 집값을 체험하며 집을 알아보는데 정말 예산은 한정돼 있고 아이가 부끄럽지 않을 깨끗한 집을 찾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평수가 좀 괜찮다 싶으면 골목골목에 완전 오래된 구옥이고 또 깨끗한 집을 찾다 보면 원룸 수준의 아주 작은 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발품을 팔다 마침 투룸에 2년 된 신축 건물이 있어 아이도 오케이 하며 지금껏 6년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분이 너무 좋으셔서 지금껏 3번의 계약을 했는데요. 보증금 한번 올리지 않으시고 처음 계약 그대로 유지해 주셔서 대출도 그대로 연장하며 마음 편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이 좀 좁다 보니 여자 둘이 살기엔 옷도 많고 신발도 많아서 여전히 수납에 부족함을 느끼는데요. 나름 노하우를 터득해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2층 침대는 기본이고 또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틈새 수납장을 이용해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싱글맘이나 또 아이와 함께 살 집을 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